네, 안녕하세요. 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1억을 투자한다 하면은 얼마를 벌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1억을 넣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1억을 넣고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신가요? 그 정도 투자라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물건은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억을 넣어서 1억을 벌 수도 있고요. 1억을 넣어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1년, 2년 가지도 않아요.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물건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물건 해도 돼?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지옥이라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해당 물건이 정말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드릴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인데요. 대륙 테크노 타워 22차랑 IT캐슬 5층, IT캐슬 5층 요 3개의 물건인데요. 요 3개의 물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지식산업센터를 줄임말로 지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물건으로 찍혔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원수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물건으로 인식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지산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산을 보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에 들어왔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산을 접근하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산동 550-1번지고요. IT캐슬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인데요. 롯데 IT캐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65평이고요. 감정 가격은 11억짜리가 유찰돼서 5억 6,3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은 누가 20만원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은 없을 것 같고요. 말소기준 권리 2015년 12월 28일 근전환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권리 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1억이에요. 그쵸? 그런데 최종 유찰 가격이 5억 6,300만원입니다. 이 5억 6,300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라고 하면은 2015년도에 매입한 금액이 6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다? 5억 6,300이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다? 11년 전으로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유찰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맞으면 누군가가 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11년 전에 가격이 6억이다. 근데 지금 가격이 5억 6천이다.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당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거든요. 어떤 위치에 있냐, 역세권에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보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롯데 IT캐슬 요 위치에 있는데, 해당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산 디지털역 7, 8번 출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 라고 하면은 요 정도 거리죠.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건넌다 하면은 한 500m? 8번 출구에 나와서 건넌다 라고 하면은 한 500m 요 정도 됩니다. 500m라 그러면 성인 남성이 열심히 빠르게 뛴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뭐 걸어서 온다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즉 어떤 말이다? 역세권이다. 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출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 수출의 달력 기준으로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달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봤었던 요 물건 있죠. 요 물건 요 22차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해당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물건도 너무 좋지만 지금 이 물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좋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볼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격이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잖아요. 저는 지산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플랫폼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플랫폼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현재 매매가 올라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고요. 두 번째는 지산 114라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실거래가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렸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라든지 현재 나와 있는 가격 등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지산 11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가 얼마 정도 됐는지, 네이버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이버 부동산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어보면요,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전용평당 가격이에요. 분양평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용평당 1363만원입니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여기죠. 분양평당 850만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용평당은 1349만원에 현재 해당 물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최저 가격이 얼마야? 1300
1328만원. 지금 현재 1328만원. 이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분양평당 828만원이고 전원평당 기준으로 1328만원이 가장 저렴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얼마냐 라고 하면은 전원평당 862만원이에요. 족장님 잘못 본 것 같은데요? 뭘 잘못 봤죠? 여기 보시면 전원평당 얼마다? 862만원. 근데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 얼마다? 분양평당 828만원. 전원평당 1328만원.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네이버 부동산에는 1328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해당 평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라고 하면은 1328만원 곱하기 65.33평이죠. 그쵸? 여기 1328만원 곱하기 65.33평 하면은 가격은 얼마다? 8억 6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 최저가는 5억 6,300만원이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했을 때 8억 6,758만원에 팔린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3억 정도의 갭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할만하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면 최저가 대비 3억이 싼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3억 정도 싸니까 무조건 하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물건이 평당 1,300만원인데 지금 평당 860만원이야. 너무 저렴하잖아. 그럼 8억 6천만원에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두 번째 플랫폼은 뭘 본다 그랬죠? 지산114라는 플랫폼을 본다 그랬어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실거래가를 볼 수 있다. 즉 최근에 거래됐었던 가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정말로 이 가격에 팔리는 가격인가? 라는 것을 저는 조사를 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은 828만원이 가장 저렴합니다. 분양평당.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지산114 보겠습니다. 가산 디지털역이고요. 보면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봤더니 뭐가 보이죠? 아까 전에 우리 네이버 부동산은 평당 828만원에 거래됐는데 여기 보니까 732가 보입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네이버 호가는 800만원대에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됐던 가격은 얼마다? 분양평당 732만원에 거래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거래는 평당 930만원, 평당 919만원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2025년 5월달이었던 거죠. 7월달인 거죠. 최근에 거래됐던 거는 11월 달에 거래됐던 게 732만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실거래가와 네이버 나와 있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평당 860만원대 하니까 얼마 나왔죠? 8억 이상 팔 수 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732만원으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네이버 부동산을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전용률이 나옵니다. 전용률 62%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732만원이죠. 그러면 전용평당 계산한다 그러면 732만원 나누기 0.62 이렇게 하면은 전용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죠? 1180만원이죠. 여기 곱하기 아까 우리 몇 평이었죠? 곱하기 65 하면은 우리 팔리는 가격이 나오는 거죠. 얼마다? 7억 6,700. 그쵸? 아까 전에 우리가 네이버 호가를 본다 그러면 8억 5천에 나왔는데 현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7억 6천, 7억 7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잡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8억 6천만원 잡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7억 6천만원 정도엔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을 좀 더 봅니다. 혹시나 우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 봤더니 더 좀 더 좋은 위치에 583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뭔데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경매로 나왔던 물건을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그게 평당 583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583만원이야? 그럼 우리 거 지금 경매 나왔던 거는 평당 얼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는 평당 862만원이니까 862만원 곱하기 0.62 전용률 하면은 평당 534만 4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해당 물건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이 절대로 가격이 높지 않다라는 것과 여기 주변에 봤을 때 500만원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 있긴 한데요. 요거 빼고 500만원대는 찾아볼 수 없어요. 대부분 거래했던 거는 분양평당 700만원대 거래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1300만원, 1500만원 이런 물건 있죠. 이런 물건들은 어떤 거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에 팔린다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구축이기 때문에 700만원대에 팔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의 이 정도의 컨디션을 그러면 네이버에 호가에 나왔던 800만원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평당 500만원대에 매입을 해서 평당 700만원대에 매각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물건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만 따지면 너무나 간단해집니다. 왜냐면 평당 730만원에 판다 하면은 전원면적당 1177만원이거든요. 곱하기 65 하면은 우리가 7억 6천만에 팔 수 있겠다는 계산 아까 나온 거 보셨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한 7억가량은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천만 원 깎아주고 7억에 판다 라고 하면은 최저가 기준으로 1억 4천 버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최저가 기준으로 1억 4천 버는데 그러면 해당 물건 하는데 내가 얼마 있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적장님 말대로 하면은 7억에 팔린다? 최저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적으시겠어요? 6억을 적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수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매도가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자, 그러면 낙찰가는 얼마다? 6억이에요. 그죠? 낙찰가 6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 나오냐? 나가면은 대출은 90%가 나옵니다. 그러면 5.4억이 대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실투자금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4.5% 했을 때 한 달 이자 200만원. 그리고 플러스 시등록세가 들어갑니다. 4, 6에 24, 36, 2,800만원. 3천만원 하겠습니다. 시등록세는 3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은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매입 가격은 6억 3천입니다. 시등록세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7억에 매도를 할 수 있다 하면은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7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5달 정도 버티고 7억 4천에 팔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해당 수익은 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임장을 갔을 때 또는 부동산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에는 7억 5천도 저렴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억 3천이든 7억 2천이든 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해당 물건을 가지고 9천만 원 넣고 1억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해당 물건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아파트형 공장, 지산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작지만은 가치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해당 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요, 보면은. 10년 전에 나왔었던 가격이 6억이잖아요. 그럼 지금 6억이 거래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저렇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안 좋았어도 금리가 내려가고 또는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충분히 수요자는 있습니다. 구로 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는 물건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방면으로 많은 물건을 봐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편식하는 아이가 잘 크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우리는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지상 같은 경우가 투자자들 안에서는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꼭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 답변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 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